반갑습니다. 네, 입력하니 안 되는 게 강동진 학생. 예. 자, 강동진 학생 왔고, 권세민 왔고, 김민준 왔고, 김호령 왔고, 배희원 왔고, 선민균 왔고, 신우정 있고. 네, 추석 안 되는 조영호, 그 다음에 진호연, 권세민. 네, 체크됐습니다. 김호령, 배희원, 선민균, 조영호, 진호연. 나머지는 수업 끝나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챕터 4 라플라스 변환을 끝낼 수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수업은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요일 3시에 공지한 강의실에서 시험 중간고사 칠 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라플라스 변환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4장 챕터 4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봐야지 익숙하게 손에 익게 되겠습니다. 따로 숙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숙제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숙제 내는데 워낙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숙제는 내지 않습니다. 따로 연습을 해야지만 시험을 잘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트랜스레이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간 지연 유닛 스텝 함수란 것을 정의를 하고, 자, 유닛 스텝 함수는 스위치가 1이 되는 어느 특정 시간에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유닛 스텝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서 유닛 스텝 함수를 곱하게 되면 그 이전 것은 0이 되고 그 이후 것만 살아나는, 자,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t-a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e의 마이너스 as로 시간이 지연된다 했습니다. 자, 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산시간의 시스템을 표현할 때 e의 마이너스 as 시간 a만큼 지연은 익스포넨셜 이와 같이 곱해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GT에서 유닛 스텝 함수 시간 지연을 곱하게 되면 원래 함수하고 요거하고 모양이 조금 다르죠.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 것은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와 같이 있는 거를 시간 지연을 a만큼 지연시키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스텝 함수를 곱한 거하고 원래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낸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함수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한다고 했을 때 그냥 e의 마이너스 as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이건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t 대신에 t-a를 u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연만큼을 이제 더한
gt 대신에 t 플러스 a를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에 마이너스 as를 곱하면 우리가 gt의 유닛 스텝 함수 지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그런 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코사인의 시간 지연 파이만큼 시간 지연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구할 때는 코사인의 t 플러스 파이를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죠. 그래서 코사인 t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하고 마이너스가 기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만큼 2에 마이너스 파이 s만큼, 자,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호가 우리가 주로 이제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파이 시간에서부터 이와 같이 f가 주어졌다 하는 이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t에서 0으로 있다가 시간 파이가 되는 순간 코사인 이런 신호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초기 값은 이제 5라는 0에서 이제 5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y는 어떤 값이 가지고 동작하려고 있고, 그다음 입력이 코사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ft가 piecewise continuous한 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 앞에서 했는 것처럼 t 플러스 파이에 대한 코사인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인데 그대로 이제 정의대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부분 분수로 쭉 정리를 하면 y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이 부분은 시간 지연, 즉 2의 마이너스 t가 같이 변환이 되고 t 대신에 t 마이너스 파이로 대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 t가 되겠고, t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 요거는 코사인 t가 되겠죠.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시간 지연 형태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원래 yt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게 지난 시간에 y 초기 조건에서 줄어드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일 때 코사인 입력에 따라서 그리고 요 중심의 값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신호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 여기에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 지연 ft 마이너스 타우만큼 시간 지연이 됐을 때 라플라스 변환은 2의 마이너스 타우 s fs로 된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t가 곱해진 경우 원래 신호의 ft가 곱해진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ft를 적분을 했을 때, 자, ft의 미분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s의 fs 빼기 f0, 자, 이렇게 미분은 이제 s가 곱한 형태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죠. 그럼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나겠지만 s분의 fs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기함수라든지 뭐 적분 그러한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트랜스폼된 결과의 미분,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를 미분을 해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를 미분을 하면 s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한 것에 s를 미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분을 하면 t가 앞에 나오게 되겠죠, 변수가. 그리고 마이너스가 기호가 나옵니다. 결국 앞에서 우리가 f 대신에 t 곱하기 f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결과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t에 ft를 곱한 것의 라플라스 변환은 원래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한, 자, 그런 결과와 같습니다. 자, t를 두 번 곱하게 되면 어떻게? t의 제곱은 두 번 미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돼서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두 번 미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t의 n승이 곱해지면 fs를 우리가 n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1의 n 팩토리얼 n승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ft가 1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t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그래서 t를 한번 미분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t제곱은. 자, t는 s제곱분의 1. t제곱은 요거 한 번 더 미분하고 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sin kt에 t가 곱해진 형태의 라플라스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즉 sin kt는 우리가 알죠. 자, s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k라고 했습니다. 자, t가 곱해졌으니까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미분한 것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마이너스 분모 각각 미분했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2ks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 결과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우리가 s 플러스 알파분의 1 1차식 또는 s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를 뭐 하고 t의 라플라스 변환 형태의 역변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s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의 제곱, 자, 이런 거는 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때까지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게 나타나는 걸 살펴보면 t가 곱해진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s 제곱 더하기 k 제곱을 미분하면 우리가 분모가 제곱의 제곱 형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형태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t가 sin kt에서 t를 곱한 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미분해서 우리가 보면은 분자에 s가 있고 2k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자, t의 2의 3t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배웠을 때는 2의 3t가 트랜스레이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t는 s제곱분의 1이었고 이때 s 대신에 s-3을 대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s-3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변환되죠. 자, 이렇게 해를 구해도 되고, 자, 방금 배웠던 우리가 2의 3t 기준으로 살펴보면 2의 3t가 t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 라플라스 변환의 2의 3t를 한 다음에 요거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ds에.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의 3t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자, s-3의 3분의 1을 미분을 해서 s-3의 제곱분의 1 이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하고 트랜스레이션 특징, 그다음 t가 곱해진 것은 결국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미분의 마이너스가 곱해진다. 자, 그걸 하나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 미분입니다. 자, 앞에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초기값이 있는 경우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정계수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근데 자, 문제는 여기 펀더멘털 셋이 포함이 되어 있죠.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 지금 보면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대로 이제 미분의 특징을 이용하고 코사인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고 나면, 자, 여기에 분명히 제곱항이 나옵니다. 자, 시스템에서 s제곱 더하기 16이 있었고 입력 신호에도 s제곱 더하기 16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분자는 분명히 또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 분모 제곱에 2ks가 t sin kt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펴보면 k가 우리가 4가 되겠죠. k가 4가 되고, 그러면 분자가 이제 8이 되겠죠. 그래서
t의 사인 4t가 바로 다음과 같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을 앞에 써주고 8분의 1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것도 4를 만들어주고 4분의 1로 만들어주면,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사인 4t, 자, 뒤에 있는 부분은 t 곱하기 사인 4t로 역변환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모르고 우리가 분해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변환하는 게. 그래서 미분의 특징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쉽게 우리가 이것을 변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진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자,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같은 주파수로 가진 신호를 입력으로 가해 주니까, 자, 요 t라는 항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신호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할 때 이걸 어떻게 했느냐, 같은 펀더멘탈 셋을 가지니까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하려면 t의 코사인 4t 플러스 b의 t의 사인 4t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미분 S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적분에 대한 변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에 대한 변환 살펴봤고, 자, 적분에 대한 변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컨볼루션이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은 뭐냐면, 자, 원래 신호 F가 있습니다. F가 이렇게 있다고, 1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FT입니다. 자, 기호를 타우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타우라고. 자, 그 다음에 GT가 있다고 하십니다. GT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G 타우. 자, 그러면 두 개를 그냥 곱하면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1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버리겠죠. F 곱하기 G 하면.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호를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시스템에 F라는 신호를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 역으로, 자, 이와 같은 시간이 여기서부터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타우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겹쳐든지 지나간다 그러면 처음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1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서 어떤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이만큼 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곱해서 또 더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럼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연속해서 쭉 지나가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처음에 두 개 겹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0이었다가 계속해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요 적분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래서 쭉 하면서 일정한 어떤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1을 넣으면 이 G 타우의 특성에 따라서 요 응답 특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와 적분을 같이 연산해주는, 자, 그런 신호를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의 입력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곱하면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입력을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 형태가 합쳐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GT가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타우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GT 마이너스 타우로 만들어주고, 자, 그렇게 연산하는 것을 기호를 이제 별표를 씁니다. 그래서 F 스타 G 하는 걸 이제 컨볼루션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t가 움직임에 따라서 타우에 대해서 곱하고 난 다음에 적분해주는, 그리고 요 면적을 구하는, 자,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e의 t하고 sin t를 만약에 컨볼루션 연산해라. 자, 그러면 sin을 t 마이너스 타우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분 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분 적분하면 그 적분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은 여러분들 직접 수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컨볼루션은
F와 G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도 되고 F를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도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F 컨볼루션 G하고 G 컨볼루션 F하고는 결과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이 어렵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F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 다음 G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하고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앞에서 시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라플라스 변환하고 나니까 이 변환의 각 그냥 곱으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연산이.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왜 그러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F의 라플라스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자, G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하면 각각을 이와 같이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자, 두 개를 먼저 타우와 베타에 대해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F는 타우, G는 베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타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타우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타우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T라고 디파인을 하면 DT는 D베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적분 구간이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ST, 그 다음에 G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 그림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타우 플러스 베타를 T라 했으니까 T 꼴 타우 해서 X축은 T, Y축을 타우, 이제 타우로 원래 된 것을 우리는 T로 우리가 변환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걸 쭉 이렇게 더한 겁니다. 이렇게 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 면적을 구한 겁니다, 지금. 자, 요 적분이 T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 거하고, 자, 이 축에서 이렇게 적분해서 구한 거하고 이 면적은 같죠. 자, 그래서 자, T 대신에 우리가 타우라는 것으로 적분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하고 T에 대한 적분, 지금 타우하고 T에 대한 적분, 이 면적에 대한 영역이, 자, 먼저 타우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 어떤 타우에 대해서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꿔보면, 자, 앞에 f 타우, 그 다음 gt 마이너스 타우 해서 타우에 대해서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항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E의 마이너스 ST에서 T까지 다 적분하는 항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요 연산이 결국은 컨볼루션, 앞에서 정의한 컨볼루션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F 컨볼루션 G는 앞에서 결국은 라플라스 변환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컨볼루션 연산이란 게 있고, 이 연산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E의 타우, 그 다음에 사인 T를 마이너스 시간에 대해서 뒤집고 T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요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해본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라플라스 변환의 곱 형태는 컨볼루션 연산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러한 형태의 두 개 곱 형태로 상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수로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sin kt와 그 다음에
t 곱하기 코사인 kt, 자, 이런 형태의 조합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죠. 이런 형태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k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에서 s제곱 더하기 k제곱, 앞에서 문제에서 봤듯이 이게 두 개가 곱해지죠. 자, 두 개 곱해지면 이거를 역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것을 각각 fs와 g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라플라스 역변환하게 되면 k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자, k분의 1의 sin kt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곱이죠. 제곱의 역변환은 자, 다음과 같이 k 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k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적분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의 이제 곱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사인 두 개의 곱 형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삼각함수 관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a 더하기 b, 자,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합의 법칙으로 풀 수가 있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기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두 개의 곱은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A식이라고 요 B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이제 사인 A 두 개의 곱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인 A 곱하기 사인 B는 두 개의 코사인 A-B와 코사인 A 플러스 B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A를 K 타우라 두고 B를 KT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두면 이제 두 개의 합을 우리가 합으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앞에서 했던 것 식을 2K 제곱분의 1 곱을 이제 합의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적분하기가 쉬워지죠. 2K분의 사인,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한 거니까 그냥 타우가 여기 앞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죠. 자, 그래서 t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은 없어지고 2t가 되죠. sin kt 빼기 그 다음에 kt 코사인 k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sin kt 빼기 kt의 코사인 t를 하면 두 개의 제곱의 2k 3승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곱 형태가 나왔을 때 요거를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왔을 때 참고하면 되고, 시험에 이렇게 해서 뭐 제곱 형태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역을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되짚어서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 연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테그랄에 대한 변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s가 된다 했죠.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적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찾아보면, 자, 적분에 우리가 1을 곱한 것을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fs에 곱하기 gs 곱으로 된다 했죠. 그래서 1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s분의 1이 된다 했죠. 그래서 ft를 그냥 적분하는 것은 s분의 fs가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의 정의로서부터 우리가 인테그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S는 이제 곱하면 미분이 되고 나누면 적분이 됩니다. 아주 이제 명확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F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 쓰느냐?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부분 분수로 나타내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s분의 1에 a 더하기 s 제곱분의 1b 해서 부분 분수로 하면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자, 적분을 이용하면, 자, 적분이 된다 했죠. s분의 1은. 그러면 요 함수가 사인입니다. 사인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구하려면 부분 분수로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한다? 자, 앞에 있는 결과를 또 적분하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거에 s분의 1이니까 또 1 코사인 타이를 적분하면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s 3승분의 1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 제곱분의 1, 자, 앞에서 연산한 걸 또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부분 분수로 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복잡한 그런 경우에 식은 기존의 신호를 적분하면 오히려 더 쉽게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적분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볼테라 인테그랄이 있습니다. 볼테라 인테그랄은 뭐냐면, 자, ft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ft가 또 적분이 포함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시스템을 해석하다 보면 시스템의 피드백 형태로 다시 궤환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의 식을 풀다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ft를 구하려는데 그 함수가 또 적분 안에 있다. 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 자, ft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ft가 있는데 이게 또 적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컨볼루션 연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e의 t를 ht를 합니다. 그러면 f와 ht가 컨볼루션 연산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e의 t니까 s-1분의 1이죠. s-1분의 1과 fs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은 곱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s가 공통으로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자, 1 플러스 s-1분의 1 fs는 s 3승분의 6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기게 되면 fs는, 자, 요 정리를 하면 s 마이너스 1분의 s 플러스 2가 되나요? 플러스 s 마이너스 1이니까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s분의 s 마이너스 1 하면 식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 하나의 식으로 통분한 다음에 부분 분수로 나눕니다. 자, 나누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3승 4승 그 다음에 s 플러스 1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s 3승은 우리가 t 제곱에 2 팩토리얼, 자, 4승은 t 3승에 3 팩토리얼, 자,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s분의 1은 1이고, 자,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역변환이 쉽게 되면, 자, ft라는 신호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전자과학이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R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전압, 그 다음에 이 합이 이제 전체가 E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미분, 그 다음 적분은 S분의 IS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패시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SC 분의 1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미분이죠. 그리고 LS, I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S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R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쓰면 S 대신에 우리가 J오메가를 쓰면 이제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L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90도, 자 J오메가 아래로 나오죠. 마이너스 90도. 자 SC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L, 이제 오메가 C분의 1. 그 다음에 R.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임피던스 나중에 개념을 배우게 되면 자, 이런 위상의 이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각각의 L 값과 R 값과 C 값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을 때 0.1, 자, 2, C는 10이 되겠네요. 10이 아니고 이게 C가 C분의 1이니까 0.1분의 1이네요. 0.1. 자,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한 것이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120t, 그 다음에 t초일 때 마이너스 120t에서 전압이 120t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0이 되는, 자, 그렇게 입력 신호가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 똑같이 이와 같이 취하면 다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자, t는 s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s, 자,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요게 이제 하나가 원래 t에 대해서 t 마이너스 1 한 개 더 생기죠. 그래서 t 마이너스 1에서 ut를 t 플러스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요 항이 한 개 더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와 같이 되고 정리 is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 분수로 바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부분 분수로 바뀌면 자, s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10분의 자, bs 더하기, 자, 요게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분자는 한 차수 낮은 걸로 이제 개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와 같은 형태는 자, s 플러스 10분의 요의 제곱이니까 1차에 b 더하기 s 플러스 10의 제곱의 c, 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s 플러스 10분의 c 이렇게 이제 b와 c를 정의해서 푼 거하고 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 소거가 되고 bc 형태로 우리가 세 개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주면 이제 a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우리가 커버업 도포법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s를 곱하면 나머지 없어지고 대신에 s 대신에 0 넣으면 자, a는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쉽죠. 자, s 제곱, s 플러스 10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요 항이 없어지고 c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하게 되면 c는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b에 대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이제 상수인데 1차가 우리가 여기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양변에 s 플러스 자, 10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이 되고 자, s분의 a의 s 플러스 10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s 플러스 10,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b입니다. 자, b를 구하려니까 s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넣어버리면 ab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자, 이 식을 미분을 해주면 자,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s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넣는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고 s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하면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자, 요거는 미분하면 b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s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해줍니다. 자, 그럼 b 개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0분의 1, 자,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마찬가지 요것도 2에 마이너스 s 있는 부분 3개로 나눠지고 나머지 요거는 하나의 항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게 다음과 같이 A, B, C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지연도 똑같이 A, B, C 가진 것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 그래서 각각 역변환하면 이제 요거 두 개 쌍이 유닛 스텝 함수로 묶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CB에 U-UT 시간 지연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쌍이 있겠죠. S 플러스 1, 2에 마이너스 10t에 대한 성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분. 세 번째는 지금 요 제곱이 요 식을 연산을 해줘야 되죠. 10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에 있는 부분 t-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회로를 가지고 스위치에 입력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회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없애게 되면 끝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0으로 가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은 자, 우리가 입력이 피스와이즈하게 신호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다가 다시 0이 되는 이런 스위치 되는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한 이런 입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YT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자,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자, 초기값이 0일 때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앞에 있는 보조 방정식 형태가 분모로 오고 fs 입력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다시 쓰면 yt는 어떻게 되냐? 자, gt-타우의 f타우로 표현되죠. 자, 요건 앞에서 많이 보던 모양의 식입니다. 자, 앞에서 요 부분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GT라 하고, 자, FT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FS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 3장에서 자, 0에서 t까지 입력에다가 시스템이 원래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그림 펑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 펑션이 마찬가지 GT-타우였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보조 방정식의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GT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간에 대한 타우에 대한 형태로 바꾼 것을 우리는 그린 펑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걸 역변환하면 우리가 sin 2t가 됐습니다. 그래서 G타우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제 컨볼루션 연산 다음과 같은 GT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가 있어 2분의 1이 빠졌네요. 2분의 1 돼서 요게 t 대신에 t-타우로 대체해주면 그림 펑션에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그런 형태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자, y의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살펴보면 ay 플러스 by는 ft. 자, 이게 입력이고, 자, 여기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나타나는 식. 자,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분의 1. 자, 요게 원래 시스템이 가지는 응답 특성. 라플라스 변환하면 g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s는 자, 결국은 gs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식 곱하기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의 전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만 알면 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 다음에 요 곱한 걸 역변환하면 우리가 yt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 그린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gt가 그린 펑션입니다. 자,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주기함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시간 ft가 있을 때 자, t 플러스 주기 t만큼 했을 때가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가 주기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주기 t가 지나서 얼만큼 플러스 t가 됐을 때, 자, 그 t만큼 값이 항상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다음과 같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0에서 t까지, t에서 무한대까지죠. 정의대로. 자, 그리고 요것을 뒤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t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요것을 이제 u 더하기 t로 우리가 치환을 합니다. t 대신에. 자, t 대신에 u 플러스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자, 앞에서 이제 fu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e의 마이너스 t, st를 밖으로 뽑아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바꾸고, 적분 구간을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바꾸고 나면, 자, 앞에 e의 마이너스 st가 생기고, f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f의 라플라스 변환의 한계가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정리를 하면, 자, 왼쪽 항이 f의 라플라스 변화는 0에서 t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자, e의 마이너스 st에 또 라플라스 변환이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내면, 자, 1-2의 st에 대해서 0에서 t까지만 적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는 전기 회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펄스 회로, 컴퓨터를 쓸 때도 우리는 1과 0의 펄스 회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기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주기가 2입니다. 자, 원래 신호대로 들어오는 것은 요게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s 분의 1, 자,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주기까지, 자, 이 t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값이 1이고 1에서 2까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적분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것은 s분의 1-2s, 앞에는 주기함수에 대한 식. 그래서 정리를 하면 s분의 1 플러스 2의 s분의 1,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응답이 나오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L과 R을 가지는 회로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전지 E가 있고, 자, 그 다음에 L이 있습니다. L 코일, 그 다음에 저항.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전지를 가지고 1V, 그 다음에 0, 1V 하면 전류가 IT가 흐르다가 그 다음에 빠지다가 흐르다가 빠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형태를 가질 겁니다. 자, 이걸 실제로 풀어보면, 자, ET가 이와 같이 들어왔을 때 라플라스 변환하면 앞에 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배웠던 것처럼 1개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체 I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신호가 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변환을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호가 뭔가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E의 마이너스 S를 X라고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자, 1 플러스 어떤 X분의 1이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무한급수죠. 자, 1 마이너스, 공비가 X입니다.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3승. 자,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를 공비로 가지는 그런 무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요 앞에 부분은 부분 분수로 이와 같이 나눌 수 있고, 뒤에 부분은 이와 같은 이제 무한급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 지연입니다. 자, 요거는 t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1, 2, 3, 4 쭉 시간 지연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유닛 스텝 함수로 다시 표현하면, 자, ut가 있고, 그 다음 ut에다 빼기 1, 시간 지연 ut, 자,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1 더하기 ut 플러스 2.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급수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요 앞에 식이 나오죠. 자, 요게 s분의 1이 항이 있고 s 플러스 항이 있습니다. 자, s분의 1 항과 s 플러스 항으로 나눠주고 뒤에 이제 무한급수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자, 다음 같은 유닛 스텝 함수에 쭉 더하기, 뒤에 부분은 이제 s 플러스 l분의 r 텀으로 쭉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항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서 1-r, 그 다음에 뒤에 무한급수 형태로 이와 같이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눠보면, 자, 0에서 1 사이에는 증가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 여기 증가하다가, 자, 1초 이후에는 앞에 보면 입력이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에너지 축적하고 있던 것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소모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이 회로에서 전류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모터 같은 걸 구동하려면 전류가 이제 모터를 구동하게 합니다. 전압이 아니라. 그래서 전압을 스위칭을 쭉 해주면 일정한 어떤 평균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흐르는 전류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이런 스위칭법을 써서 전류를 만들어낼 때 사용됩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자, R이 1이고 L이 1일 때, 자, 입력이 이제 1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짝수가 됐을 때 0으로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홀수일 때 1로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 방정식은 L분의 R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 1차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 0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4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앞에 식에서 우리가, 자, 요게 시간이 무한히 지나고 나면 이제 결국은 L은 이 부분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고 이 저항 값이 1이니까 이 전압 값에 대해서 이제 평균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나오는데, 자, 1을 계속 주면 1이 되겠지만 전압이 절반 정도 주죠. 전체 주기정의 절반만 주기 때문에 요 흐르는 전류의 0.5,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I는 우리가 1로 가야 되는데 1의 절반, 듀티 사이클이랍니다. 듀티가 50%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I는 평균 근사값이 0.5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간을 다 한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0.5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흐르는 전류인데 흐르는 전류가 0.5에 이렇게 수렴해가는 이런 형태가 보이겠습니다. 자, 만약에 듀티가 확 줄었다, 그럼 25%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절반 정도 또 됩니다. 0.25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듀티를 줄일 수 있죠. 만약에 이걸 3으로 줄이면 3일 때 내 듀티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0.33에 이렇게 수렴하는 게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전류를 우리가 조절할 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스위치가 온 됐을 때 익스포넨셜 상승하고 오프 됐을 때 줄어드는, 자, 이런 형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미분 방정식 유닛 스텝 함수의 시간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디락 델타 함수와 지금 남은 부분이 디락 델타 함수와 선형 미분 방정식 남았습니다. 자, 몇 장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요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좋겠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기 바라겠습니다. 15분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지금 디락 델타 펑션 중요합니다. 요것도 디락 델타 펑션. 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ft가 구간 연속이고 지수적 차수를 가지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 자, s가 무한대가 됐을 때 0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s가 1이 된다는 것은, 자, 구간 연속이고 지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변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적 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fs가 1이 된다는 건. 근데 실제는 fs가 1이 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디락 델타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t0 시간에, 자, t0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a만큼 시간에 크기가 2분의 a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2a가 되고 높이가 2a분의 1이니까 면적은 1이 되겠죠. 자, 이 a를 우리가 무한히 줄여 보겠습니다. 무한히 줄이면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짧은 0에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자, 그 다음 크기는 어떻게 되나? 크기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t0라는 시간에 크기가 2a분의 1,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면 일시적인 어떤 충격에 가까운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개 같은 게 이런 신호가 되겠죠.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에너지를 내는, 이제 뭐 공을 치는, 자, 쇠망치를 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임펄스라고 합니다. 충격파. 이런 것을 우리는 유니트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임펄스는 앞에 조건이 이제 길이가 2a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a니까 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분하면 유니트 임펄스가 되고 그 적분 크기가 1이 되는, 크기가 1은 아닙니다. 적분한 값이 1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디락 델타 함수는, 자, 델타 a의 신호를 가지고 a가 0으로 극한으로 보낸 그 함수를 우리는 델타 함수, 델타 t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델타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0일 때 이외에 이 t0일 동안 무한다의 크기를 가지고 나머지는 0이 돼요. 적분하면 1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0로만 있다 그러면,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1이 된다 했죠, 이게. 자, 왜 1이 되느냐? 그리고 t에 대한 시간 지연은 2의 마이너스 st0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유닛 스텝 함수를 두 개를 나누면 됩니다. 이 신호는, 자, 다음 같은 신호 빼기, 자, 이게 마이너스 a이고 이게 a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이고 a, 요 a 신호 빼기 b 신호, 요 신호를 빼면 요와 같은 우리가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a분의 임펄스 신호 단위 계단 함수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플러스 변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a를 0으로 극한으로 취한다 했죠. 그러면 a가 0으로 가까이 분모도 0이 되고 a가 0이 되면 1 빼기 1이니까 요거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가 0이 되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취해서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그럼 2s가 나오고 여기도 하면 2s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극한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남는 값은 2의 마이너스 t0가 됩니다. 결국은 델타 함수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펄스 입력을 줬습니다. 자, 요거를 변환하면 2에 마이너스 2파이. 자, 이렇게 돼요. S.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분은 앞에 정의대로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YS에 대해서 식을 쓰고, 자, 역변환하면 앞에 거는 코사인, 자, 뒤에 거는 시간 지연만 있습니다. 자, 앞에 거만 우리가 변환하면 4 곱하기 사인 t인데 시간 지연, 자, t 마이너스이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간 지연. 자, 그렇게 해서 임펄스 함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해주면,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사인과 사인이 합해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기 펄스 4를 준 겁니다. 탕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얘가 원래 지금 이게 없다 그러면 원래 신호에 대한 특징에서 오실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자, 주기가 1이고 크기가 1인 신호로 읽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순간 4라는 크기를 빵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4가 뻥 튀기 되더만 4에 대한 코사인, 사인 성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이제 가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앞에 구한 것을 이제 YS가 이제 다음 초기값이 0일 때를 취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4의 sin t고, 자, 유닛 스텝 함수의 지연 함수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앞에는 이제 초기값이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왼쪽에 초기값의 영향을 받고 입력에 대해서 있는 것을 각각 구분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함수는 shifting property를 가진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ft가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 t0에서 요 값을 얻고 싶다 했을 때 델타 t0를 곱합니다. t-t0죠. 자, 요것을 곱하게 되면, 자, 곱해서 적분하면 요 때만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t0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 값을 구할 때 구할 때 사용이 되고, 자, 입력의 델타 t를 이용하면, 어떤 시스템의 델타 t를 이용하면 전달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임펄스 시스템에, 자, 델타 t를 딱 입력으로 줍니다. 그럼 yt를 이렇게 구했을 때 이걸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이건 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땅 때리는데 얘가 막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망치 가지고 이제 빵 때리면 뭐 나오겠죠, 응답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살펴보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선형 시스템에 대한 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립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푼다 하면, 자, 1차, 2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으로 식을 표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x1은 x1, x, 그 다음에 x2, x1, x2 두 개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을 연립해서 하나의 식으로만 대입해서 풀든지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자, x1에 대한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각각 부분 분수로 나타냅니다. 자, 나타내고 개수를 찾아낸 다음에, 자,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자, 이와 같은 형태는 사인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미분 방정식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2도 마찬가지, x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주파수는 지금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 앞에 있는 x1과 x2가 달라질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같은 경우 사인과
펀더멘탈 셋은 같습니다. 같고 여기 개수들이 이 다른 형태로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회로도 어떻게 푸느냐?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자, 지금 보면 I1의 미분 전압 강하죠. 그 다음에 50 I2, 자, 그 다음에 60. 그럼 첫 번째 여기에 전압 강화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 회로. 자, I3는 I1 빼기 I2가 되겠죠. 그래서 그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죠. 자, 한 다음에 I1에 대해서 풀고, 자, I2에 대해서 풀면 이제 역변환하면 우리가 해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을 시뮬레이션을 했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60V 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이유고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상태가 초기 조건 전류가 다 제로죠. 그래서 제로 제로 이렇게 해주고 5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까지. 자,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60V 전압을 이렇게 했을 때 흐르는 전류들이 1.2A로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면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구했는 게 보면 익스포넨셜 100t에 대한 성분들은 사라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분의 6, 1.2로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 두 개 연립해서 이제 0으로 갈 때 프로도 똑같은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R이 50이고 60이니까 이제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펜들럼 마찬가지 두 개가 있는 요게 이제 진자 운동을 하고 이 운동에 의해서 M2가 또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이런 식을 모델링 하는 걸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대입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두 개 펀더멘탈 셋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보면 t0일 때 이와 같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 진자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초 지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서서히 중앙으로 오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또 빨리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자, 앞에 있는 식에 4개가 있으니까 4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4개 미분 방정식이고, 자, 각각에 대해서 미분에 대한 식을 자, 4개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초기 상태를 줘야 되죠. 자, 초기 상태가 세타 1은 1이고, 그 다음 세타 2는 마이너스 1이고, 세타 2가 마이너스 1, 0입니다. 그래서 미분 닷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주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한 10초 정도 해야 되겠네요. 자,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상태 세타와 세타 닷에 대해서 각기 서로 다른 이네 주파수의 선형 결합 형태로 응답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진자 운동에서 멈추지 않죠. 자,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타에 대한 값은 있는데
멈추게 하려면 속도에 대한 어떤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원래식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분을 속도에 대한 성분의 만약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만약 줄어드는 형태로 추가가 된다면, 원래 이제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죠. 진자 운동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0으로 줄어드는 걸,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빨리 줄어들죠. 그래서 천천히 줄어들게 하려면 여기 이제 0.2 곱하기 0.2 곱하기, 자,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분으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고 50초까지 해보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웠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신호의 특징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4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